자, 오늘 시험 잘 치셨죠? 정확히 말하면 치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바로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학원에서 대한민국 다른 간평 학원보다도 훨씬 제일 1등으로 지금 바로 우리 시험지를 입수해가지고 바로 해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실 건데, 그 다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다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빨리 좀 스킵하면서 내가 어떤 건 틀렸느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겠죠. 있을 것인데, 오늘 시험 난이도가 어땠어요? 제가 보기엔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공부를 덜 하실 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책에 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민법 총칙은요 뭐 100%다 있습니다. 책에 100%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민법 총칙은 100점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100점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 물권법은 한번 2개, 한 3개 정도 헷갈릴 수는 있는데, 물론 책에 있죠. 책에 있는데 헷갈릴 수는 있겠다. 왜? 기존에 없던 문제들이 조금 나온 게 있다. 대신에 기본적인 법리를 좀 알고 있으면, 특히 이렇게 지우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고득점을 해서 될 거라 생각하는데, 또 공부를 또 많이 안 하셨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민법 문제 잠깐 풀어보죠. 여기 보면, 자, 1번입니다. 이거 맨날 뭐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민법 법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거.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답이 2번이다. 맞죠? 그래서 헌법상 긴급명령,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죠? 트렌드죠. 그래서 외국가에 줘야, 그 다음 긴급명령, 그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 긴급명령, 우리 헌법 76조에 있는 법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죠. 1번은 관습법에서 무슨 요로적을 가져, 그렇죠? 관습법 요로적이겠지.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건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4번 사실인관성 법령 효력을 가지지 않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법줄세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효력이 부정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딸들의 반란이죠. 딸들의 반란, 용리시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옳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답이 3번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뭐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답이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25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25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성년 후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어떤 게 돼 있어요? 14조 2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정 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죠. 그게 우리 9조 12조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다 뭐 쉽게 나왔다. 자, 그 다음 4번. 이 4번 문제는 어디? 세무사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갑이 생전 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X부동산을 출연해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재단범 A를 설립하고자 한다. 그럼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 그래서 A 재단법인 설립 등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래서 49조 1항이죠. 이게 조문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억 X죠. 그럼 시험장에서 옳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은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럼 기억 들어가는 건 다 챙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다. 맞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원래 객관식을 푸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사원 자격 특실에 관한 규정, 정관 기재사항이 아닌데 등기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40조, 49조 2항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니은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이건 법원이 이를 정한다 돼 있는데 이것도 44조죠.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이라 그러죠. 보충.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리을 가보시면 이건 차고에 있다는 의사표시. 그래서 출현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착오로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죠?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풀었어요, 저하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맞죠? 옳은 거. 자, 그래서 감사가 우리 대표 기관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 다음 임의기관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죠. 66조. 그 다음 2번에 보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죠. 64조. 그 다음 이사는 사임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죠. 왜?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689조 상호 해제 자유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 4번. 답이 4번이네요. 이 판례 찍어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한 사유를 해임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사의 임기 보정하는 성격도 갖는다고 판례고, 이것도 저하고 문제집 제 기본서 강의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 35조 1항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포함 안 되죠? 제 강의 들으셨으면 저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저희 학회 이사지만 제가 대표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죠. 42조. 그 다음 2번에 보면 편입하는 거, 그렇죠? 증감이죠. 그래서 이게 45조 3항이 42조 2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재단법인 정관은 이게 원칙이죠. 이 45조 조문입니다. 그 다음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 이거 56조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답이 그러면 5번이 되는데, 사원청의 결의로서 이건 정관은 법적 성격이 자치법규죠. 그러면 해석 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원한테 있죠. 따라서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답이 5번이고, 이것도 너무 많이 풀어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게 대표고 병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비법인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갑이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이 갑이 누구였죠? 실제 판례에서는 사실관계가 종중이었습니다. 그때 을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소송상 이런 효력이 있는 시효 중단, 이건 소송상이 아니고요. 시효 중단입니다. 이게 오타 났네요. 시효 중단에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갑 종중이 매도인이었죠. 병이 매수인이었는데 을이 종중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손잡고 법무사 사무실 찾아갔죠. 법무사 사무실 왜 갔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를 승인하는 거. 이건 관리 처분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보면 을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해서 병과 거래행위했을 때 병이 그 대표권 사실을 알았거나, 자,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서 정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41조 효력 발생하지만 60조는요. 비법인 사단에 유추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일반 원칙 107조 1항 단서로 돌아가서 병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증명이 갑에 의해서 되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법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O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을로부터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돼 있는데 62조도 유추 적용되는데 62조는 특정한 행위만 위임할 수 있죠.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잖아요. 맞죠? 그럼 정은 무권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시면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했죠. 국립공원 입장료 과실 아니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가 수수료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물건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처정과실 돼야 되겠죠. 법정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은 101조 이하 물건의 사용대가. 그 다음 부동산 종물 될 수 있는데요. 안채와 사랑채 하는 식으로. 그 다음 4번에 보면 직접관계가 있어야 되죠. 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는 법리, 압류 같은 공법성 처분에도 적용된다. 통설 판례.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보면 경매. 경매는 국가가 중개하는 매매죠. 법원이 중개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불공정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해요? 전환은 가능하다. 매매 대금 감액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적용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이 2번이죠.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질문. 이 틀렸는데 왜 틀렸죠?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대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궁박, 경설, 무경험 있을 때 경설, 무경험 이런 것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궁박은요. 본인.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무조건 본인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했다는 무효 추인하면 이 추인 안 된다니까요. 절대적 무효.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이 풀었죠. 저하고. 자, 그 다음 10번에 보면 이건 맞추라고 준 문제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게 283조 있는데 이건 이름만 청구권이지 뭐예요? 형성권이잖아. 그렇죠?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되고요. 이것도 뭐 너무 많이 풀었고요. 그 다음 11번 가보시면 이것도 제 뭐 문제집 아니면 교과서 교재 기본교재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래서 108조 이항은 선이면 충분해죠. 무가 실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지문에 보면 가등기 매수청 이게 수익을 이전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문제가 원래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 이전을 받은 자 계약 이전이라고 원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 이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이 계약 이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금융기관이었죠? 금융기관.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약 이전을 외워야 된다고. 같은 말이 계약인수. 계약인수는 기존의 당사자 지위를 통으로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디귿도 제 그 교재에 있는데 전부.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았대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갑이 임차인이죠. 을이 임대인이죠. 그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이걸 양도를 받았답니다. 누가? 병이. 그럼 채권 양도죠. 그럼 이 채권 양도 제가 임의적으로 이걸 3월 3일이라고 해볼게요. 3월 3일 날.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았는데 그럼 양수인이 병인데 양수인의 채권자가 등장해야죠. 그럼 제가 임의적으로 정이라 그럴게요. 그럼 병이 을한테 이렇게 채권을 양도받았잖아요. 갑에게서. 그럼 정이 갑한테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압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압류 받은 날짜가 임의적으로 제가 이날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알고 봤는데 그 양도계약 이게 통정 허위 표시를 무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통정 허위 표시 무효에서 108조 이항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시간적으로 뒤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다 맞네요. 5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5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12번에 보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송행위 하자 불고려설이죠. 109조 착오 취소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리인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116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이 유명한 지문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이렇게 매수인일 때 을이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선이행이거든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을 못해요. 그럼 이행지체죠. 그래서 갑이 이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난 척하면 544조의 조문이 있거든요. 대신 채무불이행했잖아요.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돼요. 그게 551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제도 당하면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오히려 을이 이 기본계약 매매에 대해서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 109조 착오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 판례에 따르면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무효도 막을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효라 그런다. 이중효. 독일어로 도플비어쿵 해서 이중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취소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답이 3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강조했죠.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게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착오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 중에 용도 변경 착오가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과에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이것도 2018년 판례인데 통산하고 다르게 나와서 제가 중요한 판례라 그랬잖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3번에 보면 13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원래 사기는요 이중의 단계를 요구하죠. 그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데 그게 동기착오고, 그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급부받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 보면 기망 행위를 했어요. 동기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109조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망을 했잖아요. 따라서 110조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판례잖아요. 답이 2번인데, 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을은 갑한테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기쳤어. 그래서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이 소비대차 계약을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기겠죠. 근데 사기 자체가 또 뭘 구성해요? 불법행위를 구성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1억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1억 구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중첩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게 유명한 판례 아닙니까? 근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틀렸죠. 답이 바로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 기망행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는 본질이 있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유명한 판례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 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맞죠? 그래서 110조 사망입니다. 110조 사망. 4번도 오고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 기망행위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죠. 즉 110조 2항이 아니죠.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그래서 이건 그냥 110조 1항으로 가는 거죠. 본인이 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 14번 가보시면 14번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라. 피한정 후견인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고요. 예외적으로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인데 어차피 임의 대리
행위 능력 있음을 요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때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가 뭐죠? 보존행위.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거 보존행위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질문. 어제도 제 아는 법무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때 쌍방 대리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왜?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죠? 아니면 본인의 승낙이 있는 거죠? 이게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복위권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도 126조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게 동설 판례잖아요. 그렇죠? 4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대리인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묵시적 승낙은 인정이 안 되겠죠. 명시적 승낙 받아야죠. 원래 판례는 어떤 게 있죠? 그게 오피스텔 분양 사건이었죠. 오피스텔 분양하라고 대리인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120조와 관련된 판례죠. 5번도 X입니다.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시면 15번 갑으로부터 갑소의 X 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는 을이 병과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다 그림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을이 갑에 지금 대리인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기억해 보면 을의 대리권은 병과의 계약을 해제는 처분행위죠. 해제권을 포함 안 됩니다. 맞죠?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갑이 을에게 이미 대리권을 수여한 후에 갑에 대해서 즉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된다. 자, 이건 127조인데 127조 1호는 본인의 사망이고 2호가 뭐죠?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래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을이 병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했으면 끝난 거죠. 왜? 대리인이 했어요. 법적 효과 누구한테 기속돼요? 갑한테 기속되니까. 따라서 을이 잔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그건 내부적인 문제죠. 자기들.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리을 가보시면 병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구할 때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반대로 대리인 을한테는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죠? 기역, 니은.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 16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명시든 묵시든 뭐 상관없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몇 조에 있어요? 139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의사 무능에 따른 무효행위 추인도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 거죠. 2번도 맞는데 이건 뭐 틀린 사람이 없겠다 맞죠? 3번에 보면 이 무효가 108조 위반으로 무효잖아요. 그렇죠?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어도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채무가 없으니까. 무효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죠? 이것도 뭐 매번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인데 이건 133조를 유추적용했죠. 판례가.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토지거래호약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반했으면 그건 확정적 무효일 뿐이죠. 따라서 지정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답이 3번이고 이것도 실제로 뭐 틀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공부하셨으면. 자, 그 다음 17번에 보면 민법 145조 소정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보면 자, 갑이 취소권자고요. 상대방이 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 이행의 청구란 이 취소권자가 을한테 이행 청구하는 걸 말하는 거지. 상대방 을이 취소권자 이행 청구하는 거, 즉 갑이 이행 청구 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답이
1번이고요, 바로. 그 다음 담보 제공했더라. 강제 집행을 하든 당하든. 그 다음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더라.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경계라 그러죠? 이런 따위들은 전부 다 145조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 사유가. 자, 그래서 1번 이 바로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8번에 보면 18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쯤 이건 제가 진짜 자랑스러워야 되겠다, 맞죠? 제가 사법시험에 나가지고 제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무슨 말이냐? 정지 조건이든 해지 조건이든, 즉 조건. 그 다음 기한이든 부관은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하고 제가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그 부분 바꾸잖아요, 맞죠? 잘못됐다고 나왔잖아요. 성립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147조 1항 답이 1번이 되고요. 이건 예전에 40문제 그대로 베꼈어요. 제 문제집에 있죠. 있습니다. 박스로. 그 다음 2번에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죠. 151조 1항 불법 조건이라 그러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이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이게 항변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인데 여러분이 2026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제 아파트 이전 등기 해주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항변을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재항변하셔야죠. 최종 합격했다고. 오늘 시험 쳤죠? 아직 최종 합격한 게 아니잖아, 맞죠? 따라서 청구가 기각될 겁니다. 자, 그게 3번. 자, 그 다음 4번. 이건 151조 2항 3항, 특히 3항인데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이죠? 마이너스죠. 해조건 마이너스죠. 곱하면요. 플러스 나오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데도 이 이행 기한이잖아요. 기한은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다 도래한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다.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9번 소멸시효. 이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세무사 10년이고. 자, 이 판례 작년에 이거 판례 바뀌었잖아요. 맞죠?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화재 판결. 그래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 되죠? 판례 바뀌었죠? 그렇죠? 답이 2번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쉽게.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단기소멸시효 165조 1항이고 4번은 부작위 위반행위 할 때 166조 2항이고 그 다음 5번은 기출문제죠. 후순위 담보권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온용할 수가 없다. 직접 온용권자가 아니라고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번 다음 중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억 가보면 여러 차례 최고가 있을 때 재판장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 이건 이렇게 되면 최고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최종 소재기일 재판장 청구 시에서 소급해서 6개월 이내 한 최고만 유효하다는 게 판례잖아요. 틀렸고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쉽네. 맞죠? 기억 들어가면 다 틀렸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니은은 무조건 맞아. 그렇죠?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거. 그 다음 디귿. 이건 원고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가 원고예요? 물상보증인이네. 맞죠?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가 없죠? 책임만 지는 사람이죠? 그럼 응소해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디귿.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이 옳은 거니까 4번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죠. 물권법도 사실은 제 교재, 그래서 기본서하고 그 기출문제만 제대로 봤으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헷갈려봤자 제가 보기엔 두세 개인데 또 모르죠? 또 시험장에서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의 개수는 돼 있는데 틀렸는데. 맞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 개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현실로 보는 거죠. 그 다음 그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하거든요. 공부상 등록 개수다. 그러면 그게 필인데 그건 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이거 양도담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유동 집합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보면 고는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 그러면 갑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을이 고는도 없는데 지상권 임차권이 없는데 수목을 심었어요. 이거 누구 거죠? 갑 겁니다. 이때 수목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다. 맞죠? 부합됐다. 자, 그래서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죠? 이 부동산과 똑같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죠. 그렇죠? 채권 질권은 뭡니까? 권리 질권. 권리에 대해서 질권 잡는 거잖아요. 물건인데. 그 다음 5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대해서 효력을 미칠 뿐 토지의 상하에도 미칩니다. 맞죠? 210이죠.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3번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청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이것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갑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을이 기둥주벽 천장을 지었거든요. 그럼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건데 이걸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인 거죠. 그러면 갑은 토지의 소유자니까 214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철거를 구해야 돼요? 을한테 구해야죠. 왜? 을 거니까. 병은 임차인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건축된 건물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병한테는 뭐 구해야 돼요? 퇴거를 구해야죠. 사람이 있는데 철거하면 사람 죽어버리죠? 퇴거해야죠. 퇴거 청구하는 거고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유사 물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이건 186조 아니면 187조 단서에 따라서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5번 민법은 물청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3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가등기네요. 가등기. 이때 법으로는 가가 뭐 이게 임시가짜죠. 임시가짜.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9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다음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사항 이해관계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되죠. 자, 그래서 2번도 무효등기 유용. 그 다음 3번 지문 뭐 유명한 판례네요.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등기만으로서는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 보존 등의 명의를 상대로 보존 등의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습니다.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겠죠.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기를 마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어렵다 그러죠.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죠? 187조인데 아닌 것이니까 186조가 적용되는 걸 찾아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래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 조정으로 갔죠. 그럼 186조로 가서 등기 받아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이건 작년에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답이 없네. 그렇죠. 답이 없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선의취득 249조, 250조, 251조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들인데 1번에 보면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인데 이게 아마 저당권이 아니고 유치권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원래 문제는. 네, 원래 문제는 아마 유치권일 건데요. 문제가 동산의 유치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번 그렇고요. 이 복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민법 249조 규정하는 선의취득 요건인 선의무과실 기준 시점 물권회의가 완성되는 때 맞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채무자 이외, 이것도 유명한 판례잖아요. 채무자 이외이자, 채무자가 경매 절차에서 뭐가 돼요? 매도인이죠. 근데 매도인 게 아니래요. 맞죠? 그럼 이건 매도인, 채무자는 무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 선의취득이 가능하죠. 왜? 경매는 실질이 매매니까. 제가 경쟁매매 줄임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선의취득할 수가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 행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점유계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유계정이 딱 제외되잖아. 맞죠? 그래서 현실인도, 그 다음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청권 양도 여기까지 가능한데 점유계정으로는 소유권, 양도담보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못한다. 5번은 맞는 지문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6번에 보면 자주점유. 자주점유의 핵심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의사라는 건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죠. 객관적 권한의 성질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 중이 번복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197조 1항 때문에 197조 1항 이것 때문에 권한이 불분명해도 어차피 자주로 추정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점유자가 갑이라 그러면 주장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장 책임이 없는 사람이 주장해서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매매 목적물이 아닌 타인 토지를 인도받아, 이건 그럼 타인 권리 매매가 한 거네요. 맞죠? 그렇다고 해도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자주로 보죠.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자주.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지적공부의 관리 주체이므로 이때는 사적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점유하면 자주점유 추정된다고 보는 게 판례죠. 제 책에도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사경제 주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답이 그러면 5번이 되는데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바로 격려한 것만으로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객관적 권한의 성질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 임차인이 다시 매수인이 된 거죠. 그러면 자주로 전환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27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래서 201조, 202조, 20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기억해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201조 1항이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죠. 따라서 그 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741조 748조 1항 원래 현존이익 반환인데 이에 대한 특칙이죠. 특칙.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그 농지에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했더라.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죠. 근데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회복자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이 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203조 1항이 적용이 되겠죠? 즉 선의의 매수인은 201조 1항에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쌤쌤한 거로 보죠.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수인이 농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했다. 과실수취했네요. 따라서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 필요비라고 해놨죠. 일부러 비료 비용이 통상 필요비인지 모를까봐 지금 출제자가 그 통상 필요비를 매도인에게 사안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03조 1항 단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조심해야 되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건 이건 무슨 비예요? 이건 필요비죠. 필요비. 유익비 아니잖아. 맞죠? 그럼 필요비는 이때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3조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2항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하는 거고 필요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디귿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역 니은이 돼야 되니까 답이 3번이 된다. 답이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8번 상린관계. 그렇죠? 참 상린관계 이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수인 한도다 그랬죠? 217조 이런 조치 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동의 없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18조 이 판례 알아두시라고 강의할 때 막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인지의 소유자 담, 그 다음 4번 건물축조, 그 다음 5번 자 가지 나왔습니다. 맞죠?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소유자에게 가지를 임의로 제거하도록 청구를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때 그 옆 토지의 소유자가 경계 침범당한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 청구 없이가 틀렸죠. 맞죠? 이게 맞으려면 뿌리가 돼야 되겠죠. 뿌리가.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5번이 매번 풀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하고 뿌리는 구별해라. 그래서 뿌리는 건물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 29번에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등기부 취득시효요. 1번에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자라함은 적법 유한 등기 마칠 자는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죠. 중복 보존 등기 아닌 한, 중복 등기 아닌 한. 그래서 적어도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 지금은 1부동산 1전자기록 원칙이죠. 거기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우연 등기라도 무방하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245조 2항은 무과실, 그 다음 선의 무과실은 그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 3번 취득 시에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해요. 맞죠?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해서 10년 틀렸네요. 맞죠? 이것도 원래 견해 대립은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등기의 승계도 인정해주죠. 그래서 점유 승계도 이건 뭐 조문이 있으니까 199조 이걸 유추 적용해서 등기 승계도 인정하기 때문에 꼭 때를 같이 해서 10년이 될 필요 없습니다. 앞에 거 합쳐가지고 10년이면 되는 거죠.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무과실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조사했더라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하지 않았다. 매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죠. 과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 공유관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 돼 있는데 이것도 대법원 전합에서 낸 거죠. 2020년에 바뀐 거. 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를 근거로 공유물 인도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단독으로.
답이 3번이죠.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그래서 213조죠. 이건 안 되고요. 214조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방해 배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강조를 엄청 했다 그러죠. 강조를. 자, 그 다음에 31번에 보면 갑은 그 소유 X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이게 을입니다. 이게 을. 이게 아마 복원하면 Z로 나올 건데 을이고요. 을과 X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이 갑 토지잖아요. 근데 이 토지에 설정되는 게 을 지상권이죠. 대신 을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범위를 특정해서 등기하면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법리라 그랬죠, 제가. 용익 물권은 일부가 가능하지만 이거 비교하는 게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저당권 지분은 가능한데 지분은 전체 다 미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 건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거든요. 즉 지상권하고 이 건물은 서로 별개인 거죠. 왜? 지상권은 여기 토지에 설정되는 권리잖아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갑과 을의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죠. 279조에 차임 이런 말 없잖아요. 영향이 없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그럼 지상권이 있는 거죠. 즉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Y 건물이 멸실된 게 상관이 없죠. 건물의 지상권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뭐 담보 물권이 아니고 용익 물권이잖아요. 맞죠? 토지에 설정되는 권리라니까요.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답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오히려 갑이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현존하는 Y 건물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죠. 을은 이건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을도 사가라고 할 수 있고요. 갑도 사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2번에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면 건물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미등기든 무허가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그냥 법정지상권하고 다른 게 뭐죠? 이거죠.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 특약이 가능한데 그건 명시묵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때는 뭐로 봅니까?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한 거로 보죠. 틀렸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이면 타인의 토지면 이게 예를 들어 갑 거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지었으면 을 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취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공유 토지 위에, 자, 토지가 공유입니다. 맞죠? 토지가 공유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 공유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거 A, B, C로 강의했었는데 그래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여기 3분의 1 지분, 여기 3분의 1 지분, 여기 3분의 1 지분이고 건물이 A 단독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려면 이건 처분행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이 3분의 1 지분 가지고 공유 토지니까 이 토지 공유 지분 가지고 지상권 설정한 거로 봐주면 이건 소수 지분 가지고 과반수 지분도 안 됩니다.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옳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되고요. 이거하고 제가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자, 토지는 단독 소유인데 건물이 공유인 거죠. 건물이.
그럼 어쨌든 토지는 단독 소유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다. 왜? 지분은 전체 다 미치니까. 이건 제가 법정지향권 성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책에도 박스로 나와 있는 판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공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한 사람 소유고 따라서 법정지향권 인정된다고 돼야죠. 된다고. 5번이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3번에 보면 지역권 291조 이하에 있는데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죠? 옳은 거. 지역권은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항으로 복조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번, 잘 안 보는 조문인데 승격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격지에 설치한 공작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300조거든요. 조문 300조. 이거 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죠. 영구 무한대 뭐 가능합니다.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지역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시효 취득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는 자기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게 판례 아닙니까? 맞죠? 개설 없이 이 부분 틀렸어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건 지역권 이건 302조에서 그 301조에서 지역권이 214조만 준용하거든요. 213조 준용 안 합니다. 맞죠? 213조가 반환청권인데 방해 배제청권만 있어요. 반환청권 준용되지 않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잘 안 보는 조문인데 시험에 나왔다. 맞죠? 이번에. 자,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민사 유치권이다. 맞죠? 민사 유치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 저당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문제가. 복원이 맞네요. 내가 이 문제가 헷갈렸네요. 유치권. 복원이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근데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점유권이든 이런 소유권, 질권이 아니죠? 소유권, 질권 아니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고요. 1번이고. 방금 이 문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럼 복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변제기에 이르러야 되죠. 이 유치권 성립 요건이다 그러죠. 틀렸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유치권에는 우선 변적 효력이 인정되지 여기까지 맞는데 유치권자도 322조에서 경매청권이 있거든요.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건 핵심이 뭐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네. 맞죠? 그러면 유치권 취득한 사람 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아니라 4번은 틀렸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게 민사하고 상사하고 다른 거죠. 민사 유치권은요.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상사 유치권하고 다른데 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민사에서는.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죠. 자, 그래서 35번에 보면 갑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은 병과 Y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갑소유고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근데 이걸 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네요. 건물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전세권 설정자고 병은 뭐가 돼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병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 그때 Y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그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뭐 등기도 가능하니까 등기 안 돼도 되지만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 임차권 미치 안 미쳐? 미칩니다. 이거 304조의 조문이 있어요. 맞죠? 그래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답이 바로 1번이에요. 쉽게 나왔다 그렇죠? 쉽게 나왔다.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2번 지문
2번 지문. Y 건물 일부가 병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멸실이 되었을 때 을은 병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금 일종의 보증금. 그 다음 3번에 보면 병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 건물이 병에게 인도되지 않았다고 해도 장차 병이 Y 건물을 사행 수리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병 명의의 전세권 효력 부인할 수 없다. 판례죠, 판례.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병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을이 정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전세권 설정가가 됩니까? 정이 되는 거죠. 일종의 계약인수로 보는데. 그럼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제 정한테 받아야 되죠. 따라서 정은 병에 대해서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 오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병 명의의 전세권이 Y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되었을 때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경매 신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고 36번은 맞추라고 준 문제죠? 약정 담보물권 뭐 있습니까? 질권하고 저당권. 법정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답이 5번이죠. 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 민사유치권이네. 그렇죠? 그래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해 보면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연관계가 인정될 때 이게 우리 민법 320조 1항이죠. 물건에 관하여. 이때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결연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니은 틀렸거든요. 그럼 좀 센스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니은이 틀렸으니까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잖아. 맞죠? 그럼 니은 들어가면 다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 해소를 제기 승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192조 2항에 조문이 있는데 점유를 실제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 아직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부활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2번 아니면 4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얼이 핵심인데 유치권자의 선관주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자의 선관주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판례인데 제 책에 있어요. 그렇죠? 문제집에도 있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4번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8번에 보면 자, 을이 갑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식에 대해서 동산 질권을 설정했네요. 그럼 을이 병한테 을이 갑에게 100만 원 빌렸다 맞죠? 그 다음 X시계가 이전돼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질권 설정자, 갑은 뭐가 돼요? 질권자가 되는 거죠. 329조 질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갑은 선량 관리자 주의무 1번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을에게 X식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갑이 선의무과실이다. 그러면 345조가 준용하는 거죠. 329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질권도 선의취득 대상이 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질권이 선의취득 대상이죠. 다음 3번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해도 이건 불가분성이라 그러는데 계속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4번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가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럼 답이 5번이 돼야 되는데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요. 매각대금에서 동일한 순위가 아니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담보물권자지.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329조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39번에 보면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이 있죠. 답이 3번이죠. 이건 371조의 조문이고요. 이 조문도 엄청 많이 했어요. 강의할 때. 지상권, 전세권. 그때 전세권은 순수한 용익물권적 전세권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번에 보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근저당권 357조 채권 최고액만 정하는 거죠. 부종성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1번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판례잖아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 피담보 채권은 이때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다른 사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된 완납 시죠. 그때 확정된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지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 해지하면 확정되겠죠. 이제 일반 저당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래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자 채권 최고액은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억 2천이라고 해봅시다. 1억 빌렸으면 채권 최고액 2천이니까. 근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렇죠? 1억. 그럼 물상보증인 실익이 뭐죠?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면 여기가 병이면 병은 그 등기된 액 그래서 채권 총액 변제한다 하더라도 말소 구할 수 있다. 그게 판례잖아요. 3번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피담보 채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채무자 변경할 수 있는데 그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원래 선순위잖아요. 그 사람 동의를 왜 받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 받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잖아요.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 이것도 뭐 유명한 판례잖아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세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된 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되거든요. 이건 제3자의 변제 469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기도 하고 제 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정말 이번에 시험 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시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치셔야 되고 아마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보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다 치셨으면 일단 지나간 겁니다. 시험은. 친 건 지나간 거니까 매겨보시고 다 6점이 넘는다. 그럼 바로 2차로 바로 돌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좀 점수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다시 1차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수고하셨고요. 민법이 꼭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